왜 자꾸 당신을 쳐다보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누군가가 당신을 계속 쳐다보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한 점은 단순히 눈맞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쳐다봅니다. 당신은 그 시선을 알아챕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당신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시선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당신의 머릿속을 맴도는 부분입니다. 반복적인 응시는 의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시선을 알아챌 만큼만 느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지만 아무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어색한 중간 지점에 갇힌 기분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까지는 함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행동 없는 관심. 누군가가 당신을 알아채고 호기심을 느끼고 당신에게 끌리고 당신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다가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죠. 누군가가 계속 바라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심이 있지만 아직 그 관심을 드러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느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순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바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왜 멀리서 계속 바라보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스쳐 지나가는 시선과 진정한 신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어색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반응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쳐다보지만 다가오지 않는다면 단순히 나를 알아챈 걸까? 라는 질문보다 왜 알아채는데 그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라보는 것은 위험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스쳐 지나가는 시선은 거의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강 건너편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호기심이나 흥미를 느끼거나 끌리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완전히 안전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시선을 돌리면 상대방도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무언가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순간을 현실로 만들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것이 그토록 긴장감을 주지만 결국 아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고받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당신을 알아봤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거절이나 당황, 상황 오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작은 연결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다가가는 것은 다릅니다. 다가가는 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관찰이라는 안전한 영역을 벗어나 불확실한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계를 기록 가볍더라도 방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표정이 관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당신의 미소가 단지 예의였을 수도 있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난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얼어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주저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편안하지만 먼저 다가가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고 싶지만 방해가 되는 것은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색한 상황, 거절, 판단, 혹은 단순히 원치 않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무릅니다. 주위를 살피고 기다립니다. 상황이 더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들이 단순히 당신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도 안전할지 확신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얻기 위해 다가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쫓아오길 바라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마음속으로 조용히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환영해 줄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귀찮게 할까?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그들은 작은 신호들을 살핍니다. 당신이 눈을 마주치는지 아니면 즉시 시선을 피하는지 알아챕니다. 당신의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지
아니면 닫혀 있는지 살펴봅니다. 당신이 말을 끊는 것에 열려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자기 생각에 잠겨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가장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사회적 상호작용은 종종 누군가가 말을 하기 전에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보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표정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라는 의미를, 작은 미소는 괜찮아요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작은 인간적인 신호일 뿐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보는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 관심에 대해 행동하는 것이 환영받을 만한 일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들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계속 바라보기만 하고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어색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관찰당하는 느낌은 들지만 다가오지는 않고, 초대받은 것 같지만 명확하게 초대받은 것 같지는 않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선택받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무수광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느낌이 익숙하다면 알아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을 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반복적으로 응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가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시선은 로맨틱한 감정 없이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지만 초대하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표현하면서도 어떤 종류의 관심인지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간과하면 그저 작은 신호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쳐다보는 이유는 당신이 낯익어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 떠올리려 할 수도 있고, 같은 장소에서 당신을 여러 번 뵈서 당신이 그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스타일, 에너지, 표정 혹은 태도에 호기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하거나 멍함이 있거나 시간이 없거나 정신이 산만하거나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선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패턴을 완성하려 합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쳐다보면 우리의 뇌는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작은 순간들을 모아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번의 눈길은 단서가 되고 잠시의 침묵은 증거가 되며 반복되는 시선은 답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이 됩니다. 하지만 응시 그 자체는 불완전한 정보입니다. 그것은 신호일 뿐 계약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 의미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선에 의심을 품거나 누군가가 당신에게 몰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집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과도한 분석에 빠지지 않고 사회적 상황을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즉,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걸까? 라고 묻는 대신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시선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파티, 쉬는 시간, 서점, 미술관, 모임, 컨퍼런스, 지역 행사처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장소에서는 눈맞춤이 더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대화를 나눌 이유가 있고 공통된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화가 갑작스럽게 시작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직장, 수업, 대중교통처럼 대화가 끊기는 것이 민감한 장소에서는 같은 시선이라도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같은 공간, 일상 또는 스케줄을 공유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당신을 반복적으로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은 적절한 순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당신이 주변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신을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선만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변 환경, 반복적인 시선, 따뜻함,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을 알아차렸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있는지 닫고 있는지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시선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부드럽게 바라보는지 아니면 멍하니 응시하는지, 당신 근처에 여러 번 오는지, 당신이 그 사람을 알아차린 후에도 마음을 열고 있는지 아니면 바로 닫아버리는지 등을 살펴보세요.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은 패턴이 있을 때 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는 개방성이 포함될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시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시선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뜻함, 근접성, 그리고 적절한 환경이 공간된 반복적인 시선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순간에 생명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약간의 여유를 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를 두세요. 바로 여기서 자신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계속 당신을 쳐다보고 당신이 궁금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시 멈추고 그 순간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마주친 한 번의 시선에 반응하지 마세요. 단 1초의 눈맞춤으로 환상을 만들지 마세요. 상대방의 시선이 반복되는지, 그 시선에 따뜻한 기색이 있는지, 그리고 대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살펴보세요. 사교 모임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과 상대방이 쉽게 시선을 들릴 수 없는 장소에서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느껴지면 가볍게 화답하는 신호를 보내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편안하게 하고 자연스럽다면 살짝 미소를 지어보세요. 거창한 선언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이 그 순간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따뜻하게 반응한다면 부담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작은 상대방을 덫에 걸리게 하지 않는 단순한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쉽게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기, 우리 눈이 거의 마주칠 뻔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긴장시키지 않고 가볍게 상황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다면 여기서 몇 번 뵙던데요. 오늘 하루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처럼 보입니다. 깊은 답변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면 더욱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업, 장소, 행사, 책의 특정 부분, 음악 등 상황에 맞는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대화를 이어가고, 만약 상대방이 마음을 닫거나 산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상대방의 눈빛 하나로 다가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가볍고 정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간단한 말을 건네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어떤 반응이 나오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반응하면 좋고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침묵 속에서 진정한 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그것 또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시도해둔 것을 후회할 필요도 없고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일을 하루 종일 되짚어볼 필요도 없죠. 당신은 예의를 갖춰 다가갔고 상대방은 같은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자신감입니다. 확신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의 침착함이죠. 사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시선을 던집니다. 흥미 때문일 수도 있고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알아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은 마음보다 주목받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호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당신의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선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할지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집착할지 아니면 그저 관찰만 할지 어느 붙을지 억지로 반응할지 아니면 침착하게 대응할지 모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당신을 쳐다보지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종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그 관심을 행동으로 옮길 만큼 확신이나 편안함, 용기가 부족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쳐다보는 것은 안전하지만 다가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응시는 호기심, 관심, 매력, 알아봄, 긴장, 어색함, 혹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심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시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응시의 의미를 완벽하게 해독하여 애쓰지 마세요. 응시의 패턴에 집중하고 상황을 파악하며 따뜻한 감정을 느껴보세요. 원한다면 가볍게 신호를 보내보세요. 상황이 허락한다면 부담 없는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순간을 그대로 보세요. 모든 시선의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호가 불분명할 때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침착함이 오히려 상대방이 당신에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